이번 영상에서는 라그랑주 역학, 그러니까 라그랑주 역학의 그 기본적인 최소작용 원리가 어떤 식으로 뉴턴 역학에서 보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학부 교재에서는 이게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실제 수업에 들어가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설명이 되어 있는 교재에서도 이제 달랑벨의 원리에 있어서 변분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설명이 다소 익숙지가 않아서 한번 스스로 변분법을 쓰지 않고 이거를 유도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나름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남겨봅니다. 예, 먼저 그 좌표계 자체는 우리가 기초적인 라그랑주 역학을 배울 때 설정하듯이 이렇게 직교 좌표가 일반화 좌표와 시간에 대해서만 나타나고 이제 직교 좌표의 속도는 딱히 제한이 없는 그런 스클로노믹한 개를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 작업을 시작할 땐 다소 짜 맞춘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최종적인 운동 방정식의 이제 에너지의 좌표 편미분 그리고 에너지의 일반화 속도 편미분 이게 있으니까 일단 이걸 계산해 놓고 시작해야겠다 하고 하긴 했는데 뭐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하면은 아무래도 결국 라그랑주 역학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좌표계에 좀 덜 구애를 받고 결국 라그랑지안이 스칼라다 보니까 좌표 변환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스칼라양 중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또 그거를 나타내는 저 좌표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런 편미분을 해서 나타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기계적인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3번과 4번 같이, 네, 그러니까 이 직교 좌표계, 일반화 좌표계에 대한 편미분이 시간 미분되었을 때 이 시간 미분 연산자가 위에 있는 직교 좌표계로 들어가서 속도를 좌표로 미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등식하고 그리고 각 속도의 편미분, 속도를 속도로 편미분한 것이 좌표를 좌표로 편미분한 것과 같다라는 이 관계식을 썼는데 뭐 사실 자세한 증명은 다소 기계적이 그지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얘는 위치로 미분한 거고 얘는 속도로 미분을 한 것이니까 이제 1번 시기, 2번 시기에 비해서 시간 차원이 하나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차원을 한번 맞춰주기 위해서 2번을 t로 미분해 버리면 시간 연산자를 붙여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고 이 1항과 2항이 있는 이 직교 좌표계와 일반화 좌표계 간의 이 편미분식은 3번, 4번에 의해서 축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1항에 있는 이 부분은 4번에 의해서 좌표와 좌표 편미분으로 축약이 되고 이제 두 번째 항에 있는 이 시간 미분 붙어 있는 부분은 3번식에 의해서 이 속도의 좌표에 대한 편미분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6번식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항은 단순히 이 4번식을 갖다가 다시 쓴 것뿐이고 6번식의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편미분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일반화 좌표로 편미분 한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합해 두면 결국 이제 속도 패러미터에 대한 연쇄 법칙을 적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운동 에너지는 결국 직교좌표의 속도에만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연쇄 법칙을 싹 다 쓴 것이 되고 그럼 그 시그마 합은 그냥 운동 에너지의
일반화 좌표에 대한 편미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운동 에너지의 일반화 좌표에 대한 식을 왼쪽으로 이양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에서 봤던 그런 형태가 스물스물 보이기 시작하고, 오른쪽에서는 이 질량과 가속도의 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 법칙을 통해서 힘으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경우 구속 조건이 없고 그냥 힘이 포텐셜의 음의 그레디언트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8번과 같은 식이 나오고, 그걸 그대로 7번에 대입해 버리면 이제 9번과 같이 9번의 두 번째 항과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도 포텐셜이 만약 속도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Q에 대한 편미분에서 연쇄법칙을 쓴 것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Q에 대한 편미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왼쪽으로 이양시켜버리는 걸 생각해보면 여기 10번씩의 맨 좌변이 나오고, 이거를 둘째 항과 셋째 항을 합쳐서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이 포텐셜이 일반화 속도에도 만약에 의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편미분에 대해서 뭐 0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의 항을 넣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 t-v,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그랑지안의 운동 방정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그 최초적인 원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로가 있다고 했을 때 최저작용을 만족하는 경로로 움직이도록 뉴턴 역학이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걸 다 조율하고 있다는 거니까 결국 뉴턴 역학이 최소작용 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구속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다루는 홀로노믹한 계에서는 이 구속 조건에 일반화 좌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시간 좌표도 들어있기는 한데, 여기서 다루는 건 좀 공간적인 부분을 다루고 나중에 시간적인 거를 덧붙여 버리면은 아마 논의가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먼저 좌표에 대해서만 의존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이 일반화 좌표로 이루어진 공간, 그러니까 각 축이 일반화 좌표를 나타내는 그런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 함수의 이 구속 조건을 나타내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이제 그 함수의 등이면과 수직한데, 이 물체나 개가 나타내는, 그러니까 물체라 하면 안 되죠. 이 개가 나타내는 궤적은 결국 이 등이면 상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떤 시간상의 움직임을 생각해도 이 친구는 그 등이면 위에서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궤적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이 그레이디언트와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일반화 좌표를 쫙 나열한 것이 일반화 속도를 나열한 것으로 바뀌는 것에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구속 조건에 의한 구속력이 이 에너지를 실제로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상적인 마찰이 없는 빗면 같은 경우엔 구속력인 수직항력이 실제로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죠. 아니면 실에 매달아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할 때 그 실이 주는 장력이 구심력인데 그것도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되는 개라면은 성립되는 논의로서 이제 구속력하고 포텐셜 에너지에 의한 항을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힘과 속도의 내적이 어느 시점에서든 0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니면은 그 일률이 생겨버려서 잠시나마 에너지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일, 직교좌표계의 속도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아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t에 대한 편미분이 사라져야 이게 성립하는 식이긴 하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미분을 한 다음에 t에 대한 미분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이 밖에 있는 i의 시그마와 j의 시그마를 순서를 바꿔서 i를 안으로 넣어버리면 이러한 식이 탄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12번과 3번을 보면 둘 다 이 일반화 속도를 묶어놓은 벡터와의 내적의 형태고, 그러니까 이 벡터는 모두 이제 이 일반화 속도에 대한 벡터와 내적을 댔을 때 0이니까 둘 다 그 일반화 속도 벡터에 대해서 수직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가능한 모든 일반화 속도들에 대해서 얘가 수직이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그러니까 일반화 좌표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상의 그 점에서 일반화 속도는 사실 무엇이든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 임의의 속도에 대해서 수직이 되려면은 결국 이 13번 맨 우변에 나와 있는 이 i에 대한 합은 이 f에 대한 그레이디언트와 평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상수가 있어서 이 13번 이 i에 대한 시그마와 이 f의 그레이디언트의 각 j 번째 성분, 이것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7번식에서 보았듯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보존력에 의한 힘하고 구속력에 의한 힘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거는 뭐 방금과 같이 포텐셜 에너지의 위치에 대한 미분으로 나올 것이고, 이 구속력에 대한 항은 이 구속 조건의 좌표에 대한 편미분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어떤 상수가 붙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포텐셜은 방금과 같이 이렇게 넘겨버리고 이 구속 조건을 다시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우리가 이제 익히 보았던 구속 조건이 들어있는 개에 대한 라그랑주 역학의 운동 방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속 조건 F가 시간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공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게 관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시간 변수를 포함해도 뭐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아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예. 근데 다만 이 각 시점 t에 대해서 그 구속 조건이 계속해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람다라는 상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나타나야만 할 겁니다. 사실 제가 의도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10번씩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10번씩만 나타내면 이 최저작용의 원리는 여기서 사실 역으로 도출될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실 변분법을 쓰는 게 더 설명이 편하기 때문에 10번을 도출시키면 그 목표가 달성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